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오후 11시. 네. 자,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만요. 종가가 상승했는데? 왜 하락으로 잡히지? 예. 하락으로 잡히네요. 예. 이거 아마 오를 거예요. 예, 상승했습니다. 보합이 아니에요. 상승이지. 자, 월봉의 하단선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죠? 상단선 없어. 상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갔을 때, 위로 올라가면 어디서 막지? 물음표. 물음표에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월봉은 막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327 라인부터 324 라인에서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디서 걸리지 했을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2개월봉을 봤더니 2개월봉은 어디서 걸리느냐? 최초로 걸리는 자리가 여기예요. 네? 최초로 걸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가 맞나?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위치가 여기죠. 그러니까 대충 342.35에서 348.60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2개월 봉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348 라인까지 가면 똑같은 하단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는 이제 322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죠. 348 라인으로 간다는 얘기는 322 라인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예? 봉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주봉을 봤더니 2주봉도 342.35를 넘어가야 거기에 이격볼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수치를 넘어서는 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공략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342.35, 348.60 이런 수치가 매도자가 써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문제는 매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쓸 봉이 없는 거예요. 쓸 봉이 없다고. 그러니까 2주봉도 못 써. 그 다음에 월봉도 못 써. 2개월봉도 못 써. 큰 봉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봉만 딱 붙잡고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작은 봉만 이렇게 딱 붙들어 놓고 무조건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봉이 무너지면 큰 봉도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단선이 어디냐? 여기 있어요. 네, 여기 336 라인의 하단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는 영구간에 들어가요. 영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가가 깨져도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가 깨진다고 해서 매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죠. 매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위봉의 저가가 굉장히 멀어요.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봉의 저가가 깨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느냐를 막 머릿속에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가능한 수치가 327.29, 324.63, 그 다음에 322.43 이런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가 깨지면 쉽지 않다라는 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봉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억지로 지키고 있는 걸 이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이 빠져야 내려갈 거니까 그 힘이 유지되면 아직은 상방이 남아 있는 거고 그 힘이 소멸되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주봉상 3일이잖아요. 3일 중에 이틀은 1구간이고 하루는 0구간이에요. 예. 이틀은 1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어요. 오늘은 고가를 낮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0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 거래일 중에 예,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주봉이 고가를 넘어도 예,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어요. 예, 다신 오버할지 말지는 잘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342.35 라인 있죠? 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상위봉의 매도가를 쓰는 거잖아요. 상위봉. 예? 342.35 이상은 상위봉의 매도가를 쓰는 거니까 예. 이 위로 올라가면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 매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고 예, 저가를 깨면 매수는 아니에요. 자, 일봉이 저가를 깨면 주봉은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죠. 주봉은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가가 깨지면 저는 매수는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가를 지키면 산다라는 건 갭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미리 사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확인을 할 건지 예상을 할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할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주봉도 매도가가 지금 위치에서 없고 주봉의 매도가도 지금 위치에서 없어요. 그죠? 그럼 월봉은 매도가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2개월봉의 매도가도 지금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42대 이상의 위치에 올라가야 이제 매도 라인들이 하나 둘씩 걸리는 거죠. 연봉의 매도가 343, 347. 그렇죠? 그다음 6개월 봉은 이제 매도가가 없고 3개월 봉의 매도가도 지금보다 높잖아요. 3개월 봉의 매도가도 343 이상이었나요? 볼까요? 3개월 봉의 매도가 얼마였지? 예, 여기잖아요. 매도가 341.61 하고 348.7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봉의 매도가, 그 다음에 2개월봉의 매도가, 연봉의 매도가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대충 342에서 348 라인, 예, 그 정도 라인에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봉이 무너지는 걸 잘 보셔야죠. 일봉이 무너지면 찬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셔도 돼요.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셔도 되는데 일봉이 고가를 높이면 342대 이상은 한번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예, 이게 머리를 회전시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봉이 고가를 낮춘다 또는 일봉이 고가를 높인다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일봉이 고가를 높였을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봉은 일봉밖에 없는 거예요. 주봉 아니야. 주봉도 아니고 이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에요. 다 매수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봉은 지금 일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봉도 저가를 지키면 사시는데 지금 가격이 없어요.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 한 가격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종가가 상승하면
방향이 이제 위쪽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종가 상승 여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3일 동안 열리고 우리는 3일 동안 휴장이잖아요. 아니지, 이틀이 휴장이죠. 근데 오늘 밤은 이미 우리는 열린 거니까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3일 동안 움직인 게 우리는 수요일 날 반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요일에 주봉이 갭상승을 할 거냐 갭하락을 할 거냐에 따라 이제 결론이 날 거예요. 만약에 갭하락이 나온다, 수요일 날 갭하락이 나와서 밑에 쪽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뭐 343은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갭하락이 나오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주봉이 망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내려가면 이주봉이 망가집니다. 왜? 갭하락이 나오면, 이게 수요일날 갭하락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목금 이틀 동안에 다시 감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면 343에서 348 라인의 공간을 쓸 수 있고, 반대로 갭하락이 나오면 망가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갭하락이 나오면 이주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일봉도 망가지죠. 일봉과 이주봉이 같이 망가지는 거고, 주봉은 이제 시초가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하단선 위치가 변경이 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시초가 찍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일목을 쭉 볼게요. 일목에서 봐야 될 것들 몇 가지 챙겨보면, 오늘 30분 봉 대들었는데 끝까지 그냥 완성 안 하고 막 관리하더라고요. 자, 아직은 30분 봉 빼고는 뭐 무난합니다. 망가진 봉이 없어요. 4시간 봉도 없고, 1봉도 아직 골드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3일 봉이, 이게 지금 골드 상태잖아요. 3일봉이 골드 상태인데 골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얘는 336. 근데 지금 336이라고 해봐야 지금 한 2.6포 정도 내리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36이 안 망가지면 계속 상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336이 망가지지 않는 한 상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는 357까지. 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57이 안 갈 거면 336을 붕괴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에너지가 여기 3일봉에 딱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357을 가기 싫다, 그러면 336 붕괴할 거예요. 여길 붕괴할 거라고. 여기는 357. 자, 336 위에서 움직이면 357까지 기대. 336이 무너지면 357은 나가리. 됐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개파락이 나와서 336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357에 대한 목표치가 사라지는 거죠. 사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면 저도 357 간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면 357이 타겟이라고 얘기하겠어. 근데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57이 이게 물음표인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매도 치면서 357까지 올린다? 와, 그게 가능할까? 계속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표로 보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보조 지표만 봤을 때는 얼마든지 일목으로 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분기봉 기준이죠. 4월 달부터 지금 얼마냐? 9조 7천억이에요. 그리고 1월 달부터 계산해 보면 지금 얼마냐? 16조입니다. 그럼 16조를 매도한 봉을 보고 357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게 주장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확실히 개인의 현물 매수세는 크지 않아요. 개인의 현물 매수는 크지 않은데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는 큰 거죠. 지금 고점 대비 8천억 정도 차이 납니다.
고점에서 8천억. 그러니까 매도 최고치 대비 8천억 정도밖에 갭이 없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8천억이 다 카카오예요. 예? 카카오라고. 그때 카카오 1조 아니다. 카카오가 아니라 하나오션이야. 하나오션 1조를 그 은행이 팔고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지금 매도는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계속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관이 개인의 현물 매수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 이제 기관이 자기네들 목표치에 도달하면 현물을 던지겠죠. 그 시점이 언제냐. 결국에는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매수하는 시점이 거의 꼭질 텐데, 아직은 현물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량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5천억 이상씩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5천억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요. 네? 5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려간다라고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뭐 1,000억대 2,000억대 가지고 계속 핸들링하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서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 개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게 하락의 신호일 텐데 대량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뭐 5일째 횡보잖아요. 5거래일째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할 얘기 없습니다. 뭐 붙들어 놓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물을 파니까 올라가기 힘들고 개인도 현물을 파니까 내려가기도 힘들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시간만 가니까 이게 양쪽 다 약간 지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도 사실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재미를 못 보고 매도자는 지금 고버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참 빠져 있는데 안 오르고 횡보하니까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지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돈만 보면 이 봉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지금 6개월 봉 기준으로 16조를 매도한 봉이에요. 외국인이. 이 6개월 봉을 이걸 양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윗꼬리가 없는 양봉을 그린다? 가능할까? 그러면 진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16조 매도의 양봉이다. 쉽지 않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봉이에요. 자, 16조를 매도했는데 양봉을 그린다. 그러면 16조를 매수해도 음봉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6조를 매수해도 음봉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가 26조였습니다. 근데 26조였을 때 음봉 아니었어요? 양봉이었지. 16조일 때도 양봉이었어요. 외국인이 16조를 매수하고 있을 때도 양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증시가 상승한다? 이걸 부정할 생각이 없다고요. 월봉이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자금의 흐름 구조상 합리적이냐 정당하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상반기에 오르면 안 되죠. 근데 올랐잖아요. 그 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미국 증시가 좋아서? 미국 증시가 좋아도 7월달 이후는 내렸잖아요. 그럼 7월달 이후는 왜 내렸냐는 거예요.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그리고 개인이 샀으니까 내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16조를 매수한 날이 언제냐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16조를 매수한 날, 여기가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작년 4월 1일이 지수로 얼마인지 볼게요.
예. 4월 1일 374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이죠. 16조 매수한 날, 예. 374예요. 양봉이라고 해요, 양봉. 6개월 봉이 양봉이라고. 그러면 6월 30일은요? 6월 30일은 어땠을까? 6월 30일 종가로 보면, 예. 자, 6월 30일 종가, 얼마냐?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예. 6월 말 종가가 384입니다. 더 올랐죠? 왜?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6개월 봉은 매수세가 강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 강했냐? 6개월 봉으로 볼게요. 6월 말에 얼마였을까? 22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22조를 샀는데 음봉을 어떻게 그려? 예.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16조잖아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 안 사면 16조가 아니라 2개월 더 해가지고 하루에 2천억씩 매도 치면 한 달에 4조죠? 그러면 20조 넘을 거 아니에요? 네, 1,000억씩 매도 치면요. 1,000억씩 매도 치면 한 달에 2조씩 두 달 4조입니다. 20조 가는 거예요? 20조 매도봉이에요? 그 20조 매도봉이 양봉을 그린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두 달 동안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지 않으면, 예, 이 돈으로는 양봉을 그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양봉을 그리기 어렵다. 양봉을 그리기 어려우면 윗꼬리를 잔뜩 그리거나 음봉을 그리겠죠. 예. 그래서 수급이 봉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지금 월봉이 어떻게 생겼고 주봉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얘기는 사실 조금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 5일이라는 시간, 20거래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 5개, 봉 20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6개월 봉은 봉 120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20개 봉으로 16조를 매도하면 양봉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얼마를 정리해야 될까요? 최소한 8조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4조씩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월달 지났고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외국인이 4조 원씩 털어. 그러면 뭐 양봉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전 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6월 달에 끝나는 봉이 분기봉, 그 다음에 6개월 봉이잖아요. 근데 분기봉은 9조 매도고 6개월 봉은 16조 매도예요. 그러면 분기봉을 양봉으로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거 털어야죠? 그러니까 9조를 털어야 돼. 최소한 6개월 봉 포기하더라도 3개월 봉으로 양봉을 유지하려면 9조를 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으로 봤을 때는 이 분기봉과 6개월 봉은 상승으로 마감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40개 남았어요. 40개. 대충 지금 6월 말까지 40개 봉이 남았기 때문에 10개로 따졌을 때 사이클이 4번 돌아요. 사이클이 4번 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이클만 내리면 돼. 예? 한 사이클만 내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10거래일 더 올려. 예? 횡보하면서 10거래일 더 올려요. 예, 그러면 어차피 1구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1구간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1구간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딱 그 1구간 10개에서 쫙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인이 뭘 해야 된다? 매수를 안 해야 되는 거죠. 매수만 안 하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기서 348도 가도 돼요. 뭐 7% 하루에 못 빼겠어요? 올린 거 그냥 하루에 다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금의 자금 흐름으로는
상위봉을 상승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위봉을 상승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서 고점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내려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343까지 못 간다. 못 가긴요. 다음 주 수목에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지금 위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내버려두고 기관이 계속 매수하면서 개인한테 현물을 매도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팔았어요. 그죠? 근데 올리면서 또 팔아. 내리면서 팔았는데 올리면서 또 팔아. 그러면 잠시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해요. 올리면서도 매도해요. 내리면서도 매도해요. 올리면서 매도해요. 내리면서도 매도해요. 올리면서 매도해요. 내리면서 매도해요. 자, 올리면서 매도해요. 내리면서 매도해요. 그러니까 내릴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올릴 때 매도하면 내릴 때 또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가 2번 나온다고. 보통은 올릴 때 매수하고 내릴 때 덜 매도해요. 그러니까 올릴 때 잔뜩 매수하고 내릴 때 덜 매도하고 올릴 때 잔뜩 매수하고 내릴 때 덜 매도하면 수급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했어. 만약에 현물을. 근데 여기서 요만큼 매도해요. 현물을.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또 요렇게 매수해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요만큼 매도해요. 다시 올라갈 때 요렇게 매수했다가 매도할 때 요렇게 매도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봉은 이렇게 출렁이는데 수급은 적게 많이 매수하고 적게 매도하고 많이 매수하고 적게 매도하고 많이 매수하고 적게 매도 계속 요렇게 가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재미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자, 많이 매도하고 적게 매수하고 많이 매도하고 적게 매수하고 많이 매도하고 적게 매수하고 적게 매수하고 많이 매도하고 적게 매수하고 많이 매도하고 적게 매수하고 많이 매도하고 적게 매수하고 많이 매도하고 이러니까 결국 이렇게 계속 수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매도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들어진 요 저점 있죠? 예? 여기 저점. 요 저점. 요게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저점이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이미 매도 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고점을 찍고 나면 내려올 때 또 매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도했으니까 내려갈 때 더 매도하겠죠. 그러면 지금 40조인데 40조 이상의 돈이 계속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고점이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면 343을 넘어서 고점을 찍을 거냐? 그게 아니라 한 348대까지도 올라갈 거냐?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고점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지고 아이고야 고점이 지났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 지금 돈은 이미 뭐 고점이 아니라 저점을 깨도 되는 상황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 고점을 찍고 내려도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단 지금 기관이 핸들링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개인에게 확실하게 물량을 넘겨주는 모양새는 아니라서 고점을 찾는 행위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라가는 시간이 꽤 돼요. 주봉은 딱 3주 동안 내렸는데 봉은 4주 동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상승이 훨씬 더 길게 느껴져요. 지금 고점이 356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8포? 18포 정도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게 상승세가 굉장히 세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끝난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애매하게 끝났다고 봐요. 이게 상방으로 끝났다, 하방으로 끝났다 이런 생각보다는 방향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끝을 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미장이 3일 동안 움직인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위가 맞다, 아래가 맞다 떠드는 것 자체도 고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시가를 봐야 된다. 오늘 지금은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고 야간 선물도 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금요일장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 지금 상태는 너무 애매하게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면 일봉은 61선에서 밀리는 꼴이 되는 거고 갭상승이 나오면 61선을 돌파하는 모양새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갭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갭상승이 나오면 이제 342대 이상의 주가는 한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갭상승 안 나오고 개파락이 나오면 아작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돈으로는 상방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맥스로 뭐 10% 가까이 더 오른다고 해도 어차피 외국인이 갭상승 떠도 매수 안 할 거잖아요. 지금 16조 매도하는 동안에 증시가 지금 35%가 올랐는데 35% 오르는 동안에 뭐 매수 안 했는데 여기서 18% 오른다고 매수를 하겠어요? 결국에는 고점 매수를 해도 16조를 청산하는 건 어려울 거기 때문에 도중에 매수하다가 또 작전이 끝나면 매수했던 것도 다시 청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상방은 드랍이라고.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금으로는 6개월 봉이나 3개월 봉을 양봉으로 만들거나 상승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올라도 더 쉽게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칠게요.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